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대미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최근 대외 행보를 살펴봅니다. 10월 30일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강혜윤입니다. 오늘은 정치군사 분석과 유기봉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미국이 만들었다며 최근 상황을 대미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29일 중앙방송에서 러시아 면역학자의 언급을 인용하며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40년 전부터 연구해왔고 에이즈와 함께 생물무기로 활용하려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급성 열성 감염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70%에 이르는 무서운 중증 감염병입니다.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올해 3월 서아프리카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이후 미국, 스페인 등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은 중앙의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각 도, 시, 구역, 군들의 비상방역지휘부를 설립하여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무역항, 국경역 등에서 검사와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격리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10월 31일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위원회 명의로 29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관찰 방침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언급하면서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의 입국 외국인들은 평남 안주시 청천강 호텔과 평북 신의주시 압록강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국제 열차 및 항공편은 정상 운행 중으로 격리된 중국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정치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외교단도 이러한 북한의 방북 외국인 격리 방침에 따라 방북을 연기하였습니다. 북한의 중앙위생방역소 과장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예방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용하던 고려약 중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고려약을 질병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자체 조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볼라 방역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을 교육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북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목적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수단,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을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하국 보건상, 궁서궁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김영남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단에 머물면서 수단 민족회의 의장과 담화를 하였으며 양측 간 보건 및 전통의학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콩고에 머물면서 콩고 대통령, 국회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을 만났으며 양측 간 보건 부분 협조에 관한 양해문을 조인하였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우간다에 머물면서 우간다 대통령 및 수상, 민족회의 의장 등을 만났습니다. 북한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 강석주 당비서, 리수용 외무상 등 대외 분야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물을 중심으로 해외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당비서는 9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와 몽골을 방문하였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올해 가장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초까지 알제리, 쿠웨이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8월에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뒤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란과 러시아도 방문하였습니다. 네, 북한이 대외적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측이 30일에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은 현재 무산된 상황인데요.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중단을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하면서 우리 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0월 29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이 문제를 고위급 접촉의 전제 조건화함으로써 접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북한 선수단이 11월 7일 개최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1월 2일에 방문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 위협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치군사 분석과 유기봉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